전국적으로는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유독 대구에서만 취업자가 줄고 있고 경제 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창업 관련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의 각 사찰마다 연등을 밝히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장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 연휴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연휴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고용 동향인데요. 대구의 고용 지표가 아주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는데 반해 대구에서만 취업자가 줄고 있고 자영업자의 몰락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권윤수, 이태우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당연히 취업자 수가 늘겠죠. 엔저다 뭐다 해서 경제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지만 우리나라 전체로는 취업자가 눈에 띌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요. 4월 취업자가 119만 6천 명으로 오히려 6천 명이 줄었습니다. 대구의 취업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이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제조업같이 월급을 받는 사람은 늘었지만 자영업자들이 속해 있는 업종이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대구의 15살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4천 명이 늘었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오히려 14,000명이 줄었습니다. 취직할 데가 없어 개인 사업으로 지탱하던 지역 경제가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늪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이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금이 빠듯한 창업자들이 가게를 낼 때 주로 찾는 중고 가전제품 시장입니다. 대개 여름을 앞둔 이맘때가 성수기지만 올해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현상 유지를 못하니까 문을 닫는 거죠. 책상과 의자, 진열장 같은 사무용품을 파는 가구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이가 눈에 띄게 준 데다 찾아온 손님 17은 싼 중고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업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개인 사업자가 많이 늘었을 때가 IMF 때고요. 예비 창업자가 가장 몰린다는 식당업 쪽에서도 제살깎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덩달아 주방용품과 식당 비품 업계도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락해 어쩔 수 없이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그 결과가 쌓여 우리 지역 사회는 생계형 창업을 수용할 만한 여력을 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나섰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관련 업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네, 유치원에 통학용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유치원 측이 빌린 거라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외곽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하교 시간. 유치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익숙한 듯 대기 중인 택시에 올라탑니다. 인솔교사가 없을 때도 있는 이 택시는 1-20분씩 걸리는 등하굣길을 매일같이 오갑니다. 학교에서 월말 계산합니다. 아, 월말 계산으로요? 네. 임대 시기로. 그 용역 서류를 같이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한 탕에 8,000원씩. 노란색 도색과 경광등 같은 통학 차량이 갖춰야 할 안전장치가 없어 다른 차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올 들어 교육청이 통학 차량 예산을 지원했는데 넉넉하지 않다 보니 차량을 따로 운행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주는 예산을 포기할 수도 없어 궁여지책으로 택시를 선택한 겁니다. 결국 예산 지원 탓에 오히려 아이들의 통학이 더 위험해진 꼴입니다.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가 다른 학교들은 택시도 합니다.
교육 당국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뭐 강제 사행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법도 개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잇따른 인명사고와 불법 지입으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통학 차량. 이제 통학 택시까지 등장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엔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3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호조세를 유지했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51억 5,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 늘었고 수입은 18억 2,600만 달러로 5% 줄었습니다. 항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오늘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어젯밤 8시쯤 대구공항을 출발한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대체 항공편을 요구한 90여 명의 승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환불 조치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6차례에 걸쳐 다른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다양한 봉축 행사 준비로 각 사찰마다 많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LTE로 대구의 한 사찰을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대구시 봉덕동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나와 있습니다. 불교계에 1년 내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지만 가장 큰 행사는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곳도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찰 앞 거리에는 알록달록한 연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처럼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이겨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들이 연등마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연등을 신청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등에 어떤 소망 담으실 생각이세요? 가족들의 건강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매년 이때쯤 되면 등을 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법당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꽃으로 불상을 꾸미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미리 나와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불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에 회주 스님도 나와 계신데요.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기쁜 날 앞두고 계신데요.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셨습니다. 이는 참된 인간성 선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각 사찰에서 오전부터 봉축 법요식이 열리고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형형색색의 연등 물결이 봄바람의 일렁입니다. 바람을 타고 그 빛깔이 하늘로 퍼져나가는 듯합니다. 연등 아래에서는 간절한 소망을 매달아 두 손 가득 기도를 드립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로 이곳 사찰은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수놓인 연등을 보고 있자니 마음만은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봄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이번 주 들어 가장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해서 바깥 활동하기에도 쾌적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구미와 안동의 낮 기온도 25도, 봉화 24도로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울진은 낮 기온이 16도에 머무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저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나들이 하기 좋겠지만 일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어제까지던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기간을 19일까지로 연장해 특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이 시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무단 입산자의 산나물 채취 행위를 차단하는 등 산불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어린이 관리 소홀 등으로 4월부터 석 달 동안 원장 자격정지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동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다음 달 중 원장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하고 현재 맡겨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서 맡아 보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실종된 여성 수도 검침원의 행방이 일주일째 묘연합니다. 경찰은 납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단서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52살 김불란 씨가 행방을 감춘 지 일주일째. 지난 9일 오후 4시쯤 남편과 함께 이 마을에 도착해 구역을 나눠 수도 검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60여 가구를 돌며 검침한 뒤 차가 있는 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4시 55분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한 관계, 금전 관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전혀 없는데 교회 가기로 해놓고 사람이 납치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생각이 있는데. 실종된 김불란 씨는 이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실종 직후 이틀 동안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해 해당 마을과 인근 야산을 수색하고 이번 주에는 광역수사대와 경찰 특공대, 수색견 등도 지원돼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마을에는 CCTV가 없어서 실종된 김 씨의 어떤 이동 경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빨리 나와야 된다. 나와야 위치가 굉장한데. 경찰은 실종이 대낮에 일어났고 5시 전까지 김 씨가 검침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많은 점을 놓고 볼 때 승용차 등을 이용해 제3의 장소로 납치되는 것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13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해 나흘 동안 성주군 성박숲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생명의 탄생 및 삶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환자 동의도 없이 37명의 환자를 부재자로 거짓 신고한 대구의 한 요양병원 부원장 45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죄가 무겁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고 공무원 등으로부터 투표율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저녁 7시 40분쯤 대구 시남구 봉덕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28살 임모 씨가 빌라 주인 34살 김모 씨에게 발각돼 달아나다 김 씨와 길 가던 38살 양모 씨에게 추격 끝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양 씨 등 2명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구미시 장천면 한천에서 20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21살 공모 씨가 구하려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나오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이들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외국인 여성이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 금고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이 1년 번호가 TT로 시작되는 5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직원이 지폐 1년 번호를 확인하는 동안 창구에 쌓인 5만 원권 50여 장을 갖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금고 내부에 있는 CCTV 화면을 분석해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동시는 자원봉사자 670명에 대한 업무 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 안내와 급수, 환경, 입퇴장 관리, 응급의료 등 각 분야에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활동합니다. 안동시는 특히 시청 공무원 50명도 자원봉사자로 배치해서 장애인 선수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영양댐 건설을 통해 180km 떨어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경부도 영양댐 건설 불가 의견을 냈다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영양군수가 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반대 주민들과 함께 영양댐 백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성관계를 하자며 대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대학생 19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여중생 14살 이모 양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유흥비와 렌터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서 통장 등을 훔쳐 인근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를 털어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